법인회생, 법인파산 사례들 제가 어떤 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례들 여러분들이 판단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결정한 거예요. 제가 대표자한테 동의도 당연히 받았지만 이 두 가지 회사, 하나는 제조업체고요, 하나는 마케팅 회사예요. 이 두 가지 회사의 사례들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가시죠. 일단 첫 번째로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업력은 한 10년 됐고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의 하청에 한 세 번째 정도의 하청업체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이 있어요. 다만 최근에 반도체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이 조금 줄기는 했어요. 이 회사의 빚은 한 20억 정도가 있고 20억에 대한 대가로 매달 은행에 1,50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손익계산서상에 마이너스 1억이에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빚, 이자 요거 빼보라 그랬죠? 1,500만 원씩 12개월 1.8억. 그러면 이 회사에 이 빚을 뺀 수익이 얼마예요? 8천만 원. 빚을 빼면 8천만 원의 수익은 남는 회사예요. 근데 보세요. 회사가 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대표자가 엄청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회사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쓸데없이 지출되는 것도 이제서야 확인을 다 해봤을 거고, 대표자 급여도 줄여야 될 거고, 필요 없는 직원도 내보내야 될 거고, 그렇게 새 나가는 것들을 확인해 보니 연에 4천 정도는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1년에 1.2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이 돼요. 그 다음 회사를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10년 정도 이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하청으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이 회사를 존속할 필요성 저는 있어 보여요. 세 번째, 대표자 의지. 이분은 의지가 좀 없어진 분이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빨 꼬셔가지고 회생을 했어요. 왜? 돈이 남는 회사니까.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대표님 뭐 하실 거예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회사 살려서 이 회사에서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시고 자제분들한테 회사도 물려주시고 이 회사 나쁘지 않은 회사 같다고 대표자의 의지를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1.2억 정도 수익이 난다는 가정하에서 이 수익의 대부분을 채권자한테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짰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1억씩 그렇게 해서 10년 갚겠다. 11억 정도 갚는 회생계획안을 인가를 받아서 채권자들한테 갚은 지 한 2년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 회사는 살렸어요. 만약에 반도체 수급이 풀리고 차량에 대한 수출이 좀 원활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수익이 날 거고, 그 많은 수익이 나면 남은 빚 한 번에 아니면 두 번에 세 번에 나눠서 갚으면 한 4년 5년 만에 빚이 모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살려야 되는 회사예요. 두 번째 회사는 매출액이 30억짜리인 마케팅, 대행사, 앱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빚은 한 1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10억 전부 다 무담보 채권이겠죠. 네, 무담보 채무였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이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들이었어요. 하도 급준 거, 인건비 좀 밀린 거, 세금 밀린 거. 이 10억에 대해서 월 변제하는 돈이 한 800 정도? 그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억이었어요. 빚 빼라 그랬죠. 빚 빼면 한 1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없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회사를 살릴 필요성만 있으면 살리면 돼요. 근데 이 회사가 마케팅 회사도 마케팅을 해야지 수입을 할 거잖아요.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효율도 옛날보다 안 나고 앱 개발하는 인건비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상 감당이 안 되는 지경에 온 거야. 이 회사가 업력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3년 정도 됐었고 이 업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어떤 유명한 회사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존속시켜야 될 필요성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대표가 못하겠대요. 결과물을 내지 못해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회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미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였고 더 이상 이 법인을 운영할 그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다만 이 채권자들이 10억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받아갈 돈이 거의 없었어요.
이 앞에 있는 회사는 기계장치라든가 아니면 공장 부지를 처분해서 받을 돈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 회사는 사실 어떤 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분 가능한 자산도 많이 없었고 청산 가치도 한 6천 정도? 네, 이 6천 정도도 사실은 일반 채권자들은 못 가져갔어요. 왜냐면 세금도 좀 밀려있고 그 다음 임금도 좀 밀려 있었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사실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뭐 채권자들한테 안타깝긴 해도 이 법인이 변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채권 채무 관계를 좀 조기에 종결할 필요성이 있었고, 채권자들한테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이 회사는 돈을 못 갚는 회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채권 채무 관계를 좀 법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법인을 말소하는 게 채권자들한테도 정신적으로 좀 이득이 될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두 가지 회사들 제가 사례를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저라면 이렇게 판단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회사는 빚을 빼면 수익이 한 1억 났다. 그 돈으로 채무를 좀 조정해서 10년 동안 빚을 나누어 갚고, 회사도 꾸준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매출처가 있었고 대표자가 살리고 싶어하는 의지가 조금 있었다. 두 번째 회사, 이 빚을 빼도, 금융비용을 빼도 이익이 거의 없는 회사였고 업력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회사였고 대표자가 이거를 살리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산을 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회생과 파산을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좀 애매하다, 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대충 얘기를 들어보고 대표님 이건 살립시다. 저는 법인 회생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회사를 살리면 좋잖아요. 그리고 법원도 법인 회생을 하겠다는 회사를 팍팍 밀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살겠다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살릴 수 있는 회사는 최대한 살리는 게 좋고요. 뭐 어쩔 수 없으면 그죠, 파산을 해야 되겠죠. 이런 기준으로 회생과 파산을 고민 한번 해보시고, 바로 이어서 파산과 폐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짧게 폐업과 가만히 놔두는 거,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는 거, 요거의 기준도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